안녕하세요. 오늘은 걷기 운동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걷기 운동에 대해서 영상들을 올렸는데 그 영상들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이 참으로 좋은 운동이다, 나도 동참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댓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걷기 운동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인대가 늘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종막 근저염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걷기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 걷기 운동에도 부작용이 있을까? 어쨌든 이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체질에 맞게, 체형에 맞게 적당한 양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걷기 운동도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걷기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가장 선호하시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깅, 파워워킹과 함께 유산소 운동으로 꼽히는 이 걷기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심폐기능 강화에 효과적이고 상체를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뱃살을 빼는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쉬운 운동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턱대고 이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분들이 걷기 운동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특히나 지난 3개월 동안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던 분, 아니면 하루 생활 중에 걷는 시간이 매우 적으신 분, 그 다음에 고도 비만인 환자, 무릎 관절염이나 요통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병이 있는 분들은 첫날부터 30-4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걷기 이후 심한 통증이나 심한 피로감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기존 질환의 증상 악화 및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처음에 걷기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20분 정도로 걷기 운동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분을 한 번에 걷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우선은 10분을 걸으시고 잠시 휴식 후에 다시 10분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주 간격으로 시간을 5분씩 늘려가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몸에 이제 온기가 올라오면 빠른 걸음을 걷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보니까 준비 운동 없이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또한 무리하게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준비 운동을 꼭 하시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걷기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먼저 하면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부상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온이 낮은 아침에 운동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준비 운동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근육과 힘줄을 서서히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특히 다리와 허리,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의하실 부분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할 것, 걷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실 것, 식사 후 최소 1시간 후에 걷기 운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등을 곧게 펴고 걷고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걸으며 신발은 약간 여유가 있어서 발이 끼지 않도록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고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체질과 체형에 맞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에 왕창 걷고 또 한 달을 푹 쉬는 것보다 조금씩 걷더라도 날마다,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3번씩 걷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할 때 종막 근저염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럼 어떠한 원인으로 종막 근저염이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깅이나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실 때, 몸에서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장시간 서서 활동하는 경우, 평발 또는 발의 아치가 높을 경우,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서 발이 그대로 충격을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종막 근저염에 걸리기가 쉽고,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습관화를 통해서 발병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증상의 90%는 수술이 아닌 운동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발 뒤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하신다 하시면은 우선은 운동을 무조건 쉬시고요.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하면은 바로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또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걷기 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실 때에 다시 한번 내 몸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걷기 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영상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